통해 눈과 귀를 열고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북통합문화센터 평화통일 열린 강좌 진행을 맡은 유윤경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남북한 어린이 미술 교육의 특징입니다. 미술 교육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인데요. 오늘 남북한 어린이 미술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4부에 걸쳐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열린 강좌 함께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미술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오신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홍지석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인사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단국대학교에 재직하고 있고요. 북한 미술과 그다음에 이제 한국 근대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의 논문과 비평문들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어린이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네, 저희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오늘 열린 강좌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또 패널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한 분씩 인사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초등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 중인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교수님의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일단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동 미술 교육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이를 위한 그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어린이들이 직접 그리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이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이걸 아동화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비슷한 말들을 쓰죠. 네, 아동화라고 부르는데, 이제 북한에서 이 아동화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출판 미술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단독으로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출판물과 같이 결합돼서 퍼뜨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아동들을 위해서 그린 그림, 이제 아동화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특화된 장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 미술계에서는 이 아동 미술, 특히 이제 아동화 분야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는 그래서 약간 무슨 조선미술가 동맹 안에 이제 아동 미술 분과를 떨어둔 적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출판 미술에 속해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동화 이미지가 아동 교육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장르 아니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도 있듯이 이미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체제가 원하는 어떤 미감이라든가 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도자들도 그래서 이제 아동 미술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가장 최근의 사례로 김정은이 집권 초창기에 이제 옥류 아동병원이라는 곳에 이제 가서 여기 삭막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림으로, 아이들을 위한 그림으로 채워넣어라, 이런 명을 내려서 그 평양미술대학 교원들이나 그 작가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서 막 밤을 새면서 아이들을 위한 그림을 제작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또 이제 체제 안에서 널리 선전이 돼서 얼마나 자기들의 지도자가 아동들을 사랑하고 아동들의 교육에 신경 쓰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이런 겁니다. 이제 북한에서도 북한 아동 미술을 얘기할 때도 우리랑 비슷하게 동심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동심의 미술입니다. 동심, 동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 개념, 내용에 있어서도 동심적이고, 예를 들면 조형적 형식에 있어서도 동심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거든요.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맞게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에는 그런 연령별 제한?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12금, 15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북한에는요. 북한 체제는 기본적으로 전 연령의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는 예술을 원합니다. 근데 이제 아동 미술, 아동화, 이제 요 분야만큼은 연령 제한을 둬서 아이들을 위해서만 보고 아이들이 즐겨 그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되게 재미난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동심이라는 게 뭐냐? 근데 그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 상태에 대한 것인데, 북한의 이제 미술교육 파트에 있는 어떤 비평가들은 동심을 이렇게 정의해요. 첫째는 단순하고 순진해서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면 직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네, 그 둘째는 또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 바를 굉장히 꾸밈 없이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안다.
우리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 대한 인식은요. 셋째는 아이들이 감정과 정서가 매우 풍부하고 명랑하고 율동적인 거 좋아한다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이를테면 정체돼 있는 거를 이렇게 금방 실증을 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변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원한다. 이런 것들이 그 북한에서 아동 미술을 얘기하면서 동심을 얘기할 때 드는 특성들입니다. 근데 이제 동심, 아까 전에 그 얘기를 드렸죠. 아이들은 단순하다. 그래서 주인공도 되게 주인공과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을 되게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긍정인물은 잘생겨야 돼요. 그리고 부정인물은 못생겨야 됩니다. 못생기고, 그리고 그의 그 흉측하게, 그리고 뭐 이를테면 이런 말도 있는데, 흡혈귀, 교활하고 악착한 흡혈귀의 본성을 낱낱이 그릴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서양에서도 이제 선미합일이라고, 착한 사람이 아름답다,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성이 있고, 그래서 약간 잘생긴 건 착하고 못생긴 건 못되고, 이제 이런 식의 그런 구분법을 많이 써요. 근데 단순하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시대에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의 아동화를 그릴 때는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 주인공을 잘생기고 이렇게 안 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직도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을 함께 일치시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체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단순하잖아요. 주인공은 잘생기고 착하고, 나쁜 사람들은 악착같고, 지주, 이런 사람들, 이런,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이게 나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북한 체제에서는 그 아동화를 그릴 때 미묘한 표정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헷갈리게 한다거나, 잘생긴지 아니면 못생겼는지가 애매하다거나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은 이제 단순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애들한테 흥미를 유발하려면, 그러니까 약간 섞여 있는 존재, 이제 이런 걸 그려야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적대적 부정인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비적대적 부정인물은 뭐냐면 잘못을 저질러. 하지만 이 잘못을 저지르지만 고칠 수 있는 잘못.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잘못이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면, 그러니까 지금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고, 너무 낡은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깨닫게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그런 인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비적대적 부정인물이라는 것이 이제 그 그림이나 이미지상에서 형상화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다시 긍정인물로 변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뭐랄까 직선적인 이야기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그 회화의 구조,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북한 아동화의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동물을 이제 좀 이따 이제 의인화 얘기도 드릴 건데요. 동물을 할 때도 개나 아니면 고양이나 아니면 그 돼지, 인간에게 친숙한 것들은 굉장히 착한 존재로 그려지고, 여우, 그 다음에 승냥이, 쥐, 이건 부정적인 겁니다. 그게 착한 일을 할 데가 없어요. 아예 없고, 그리고 거머리 같은 거, 끔찍한 거, 이런 거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끔찍하고 더럽고 막 그런 거, 아니면은 막 이렇게 어둡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걸 아예 예술 작품에서 예를 들면 아예 배제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네, 특히 아동화에서는 그렇게 갑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아동화라는 게 약간 동화와 결합이 돼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도 전달을 해주고 그림도 볼 수 있는 이런 것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유명한 동화들이 있잖아요. 뭐 강아지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북한에서도 현지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동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혹시 외화 같은 것들, 뭐 외국 동화들 있잖아, 신데렐라나 뭐 백설공주나 이런 것들이 북한 내에서 아이들에게 읽히기도 하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소부화? 이거는 되게 북한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어요. 아이들도 선생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소부화 정도는요. 그러니까 세계 명작들을 그들도 읽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현실이겠지만, 아무튼 그 자기네들의 현실에 부합하는 그런 그 도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함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소부화 자체를 이렇게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자기네들의 현실에
이해에 맞게 이제 그걸 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아마 이제 한국에서 있는 그 아동 그림책 또는 아동 뭐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은 한국의 문학은 아동 문학이나 아동 그림책은 전반적으로 좀 애매하다 할까? 그래서 선택을 아이에게 맡기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 정답을 제시해주고 그 정답을 그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랄까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게끔 하는 이제 이를테면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파악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미술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뭐 이솝우화는 이제 북한에서도 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백설공주 막 이런 신데렐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읽었잖아요. 북한에서는 좀 그런 것들도 혹시 다뤄지는지 좀 그런 내용들은 뭐 배제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데르센도 많이 알아요. 안데르센 많이 아는데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아무튼 안데르센도 많이 아는데 약간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미의 잔혹 동화. 원래 이제 동화라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낭만주의랑 같이 엮어서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한 측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북한에서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배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체험이 이거는 북한 문화예술 일반의 특징인데요. 전쟁 영화를 이렇게 전쟁 같은 걸 그 묘사를 해도 피 튀기고 잔인하고 이런 거 안 보여줍니다. 막 팔 다리가 절단되고 이런 끔찍한 장면들 같은 거 원하지 않고 그리고 이 체제는 공포 영화라는 장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서 끔찍하고 막 감각적이고 이런 거를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어떤 맑고 선명하고 담백한 그런 덕성들을 함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북한의 애니메이션 만화 하면 이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막 어떤 거 TV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공영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외에 이제 뭐 이런 동화책으로 나와 있는 그런 공식적인 출판사가 아니라 그런 사회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런 책들도 있는지 궁금해요. 네, 물론입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이제 제가 주로 아동 미술, 아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동 문학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학 안에서 엄청난 비중이 있고 또 이제 그 방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이제 이런 것처럼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이제 아동 장르를 결합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시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런 아동 그림책 출판도 굉장히 왕성합니다. 굉장히 체제가 어려워서 출판이 굉장히 거의 안 될 때조차도 그때도 아동 그림책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 체제가 얼마나 이 장르를 그러니까 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동화나 아동 문학을 이제 그리고 쓰는 작가들을 좀 이렇게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되게 어떻게 좀 선별을 하는지, 어떤 분들이 활동하는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림책 작가, 아동 문학 또 아동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 되게 특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미술의 경우만 얘기해 놓고 보면은 미술가들이 아동 미술도 그리는 게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하지만 이제 아동 미술은 굉장히 자기만의 논리, 어법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동 미술은 환상을 허용하거든요. 근데 북한 미술은 기본적으로 사실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환상을 다룰 때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아동 미술을 그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아동 미술을 맨날 하던 분들이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아동 미술을 그리고 그런 아동물 만드는 그런 어떤 직업군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그 아동 미술가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런 직업들이 발달돼 있죠.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갈 정도로 재밌게 하고 있는데 2부, 3부, 4부에서도 더 자세하고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